지금까지 중급자들이 실제로 타는 미숙한 모습을 그렇게 많이 보여드리진 않았습니다. 좀 전에 중급자와 엑스퍼트는 근본적으로 다른 기술을 사용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급자들은 인내심 있게 둥근 곡선을 그리며 스키를 타지 않고 양쪽 발을 갑자기 한꺼번에 틀어서 옆으로 미끄러지며 감속을 합니다. 양쪽 스키에 모두 무게를 싣고 넓게 미끄러집니다. 이제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스키 양쪽에 같은 비중을 두고 서 있으면 한쪽 스키를 충분히 구부릴 만큼의 무게가 실리지 않게 됩니다. 그런 스키는 옆으로 미끄러질 수는 있지만 스키날로 만드는 곡선을 그리지 못합니다. 중급 스키어들을 봅시다. 회전의 시작 단계가 전부일 뿐 턴 방향을 잡자마자 스키를 틀어버립니다. 그래서 서툴고 불안한 자세로 그냥 미끄러져 버립니다. 반대로 우리가 연습하고 있는 회전은 더 길고 훨씬 지속적입니다. 스키가 천천히 곡선을 그리며 반원의 둥근 아래쪽 부분으로 매끄럽게 들어가게 되는데 이 아래쪽 부분에서 동작이 실제로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둥근 곡선을 그리는 것은 겉으로는 어렵게 보일지 모르지만 바깥쪽 스키로만 서 있으면 되기 때문에 의외로 쉬운 것입니다. 이것이 멋있는 회전을 만드는 보편적인 비결입니다. 나의 가장 친한 친구인 린다 와이도퍼가 완만한 슬로프에서 느리고 편안한 원을 그리며 내려오고 있습니다. 물론 회전할 때마다 완전히 바깥쪽 발로만 균형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완만한 슬로프에서 사용하는 게으른 기술이 아니라 어디서든 적용되는 기술인 것입니다. 다음에는 타이학 버터밀크 스키학교의 지도자인 크리스 맥키넌이 빠른 속도로 회전하면서 가파른 언덕을 내려오고 있는 모습을 자세히 관찰해 보십시오. 그녀가 바깥쪽에 한쪽 스키로만 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확신이 드십니까? 그녀의 체중이 실린 바깥쪽 스키 뒤로 깃털같이 흩날리는 눈발을 보십시오. 타이학 버터밀크 스키학교의 교장이며 미국 스키 데모팀의 전 멤버였던 제리 버그가 놀라운 속도로 그려내는 카빙턴은 어떻습니까? 제리는 완전히 그의 바깥쪽 스키 한쪽만 사용합니다. 바깥쪽 스키가 눈 위에 남긴 깨끗하고 완전한 모양의 스키날 자국을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아스펜에서 열렸던 월드컵 활강 경기를 봅시다.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선수들이 코스 중에 가장 어려운 회전을 바깥쪽 스키로 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을 두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수들은 시속 100km의 속도로 내려오기 때문에 비록 느린 동작이라고 해도 제대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한쪽 스키는 카빙을 그리지만 다른 쪽 스키는 무게가 전혀 실리지 않은 채 떠 있습니다. 더 자세히 보면 완전히 바깥쪽 스키날로 카빙을 그려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 대부분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스키를 탈 수는 없지만 이 사실은 왜 중요할까요? 이것은 제가 말하는 한 발로 타기가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주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능숙하게 스키를 타게 만들어주는 것은 이 전통적인 기술이 아니라 이 기술을 받아들여 스키를 잘 타고자 하는 여러분의 마음가짐입니다. 바깥쪽 스키로 타고 턴을 조정하는 연습을 해봄으로써 이제 여러분도 쉽고 세련되고 안정된 회전을 즐기게 됐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상급 수준에 거의 다 왔습니다. 그렇지만 둥근 곡선을 회전하는 것을 완전히 끝마쳤다고 말하기 전에 해결해야 할 몇 가지 섬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회전을 시작하자마자 바깥쪽 스키로 균형을 유지하며 회전이 되는 게 느껴지며 회전이 매우 부드러워졌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러나 비디오에서 보여준 것처럼 균형을 유지해서 능숙하게 타기 위해서는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실력 향상을 좀 더 빠르게 해줄 수 있는 중요한 핵심 감각 두 가지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세에 대한 것입니다. 가능한 편안하게 똑바로 서십시오. 낮고 구부린 자세로 스키를 타는 것은 다리 근육을 지치고 피곤하게 만들 뿐입니다. 똑바로 서는 자세와 아울러 팔을 편안하게 조금 넓게 벌려주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는 한 발로 서 있는 어색한 상태에서 더욱 균형을 잘 잡게 해줍니다. 그리고 몸을 항상 스키의 앞쪽에 두려고 애썼던 과거의 습관들은 모두 잊으십시오. 스키의 가운데 똑바로 서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정확히 발의 중심에 오도록 하십시오. 바깥쪽 다리와 스키의 역할에 대해 많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럼 안쪽 다리는 과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안쪽 다리는 그냥 스키를 가볍게 들고 가줍니다. 대부분의 스키어들은 안쪽 다리에 대해 그리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만약 제대로 균형을 잡고 서 있다면 안쪽 다리는 체중을 실은 바깥쪽 다리가 굽혀지고 턴하는 동작을 적당히 흉내내며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가벼운 안쪽 스키에 힘을 가해서는 안 됩니다. 일단 한 발로 안정되게 회전을 시작하면 양쪽 스키가 가까이 접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안쪽 스키가 방해된다면 이렇게 해보십시오. 크리스티, 웨지 크리스티, 스템 크리스티를 기억하십니까? 이 회전들의 비결은 안쪽 발꿈치를 체중이 실린 바깥쪽 스키를 향해 가볍게 끌어당겨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하는 것처럼 한번 해보십시오. 발꿈치를 안쪽으로 끌어당길 때의 느낌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안쪽으로 끌어당기거나 가벼워진 다리를 회전시키는 것을 계속 시도해 보십시오. 스키가 잘 따라주지 않더라도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안쪽 발과 다리가 서로 협동을 하는 동작입니다. 체중이 실린 바깥쪽 스키가 활동적으로 회전하는 움직임에 맞춰서 안쪽 스키가 돌아가게 도와줍니다. 이제 회전을 시작할 때 스키를 크리스티형으로 벌리는 대신에 가벼워진 발을 안쪽으로 부드럽게 당겨주는 동작에 집중하기 바랍니다. 몇 번의 이런 시도로 곧 습관이 들게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집중하지 않아도 두 스키는 같이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안쪽 발과 다리에 대한 얘기는 이걸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100% 균형 잡힌 느낌이 들지 않는다면 마지막 한 가지 요령을 더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이드 슬리핑, 즉 옆으로 미끄러지기입니다. 대부분의 스키어들은 지루하다는 이유로 옆으로 미끄러지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그런 취급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옆으로 미끄러질 때 체중은 회전할 때와 똑같이 한쪽 스키에 실어줍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옆으로 미끄러지기를 무릎을 눌러 스키나를 세우는 정도로 조절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더 나은 방법은 편안한 상태로 발이 미끄러지게 하다가 속도를 줄이려 할 때는 부츠 안에서 발목을 옆으로 꺾어 발을 꽉 쥐어주는 것입니다. 속도를 높이고 줄이는 동안 곡선을 그리며 회전할 때와 완전히 똑같이 균형을 잡고 똑같은 자세를 유지하도록 합니다. 옆으로 미끄러지기를 시도할 때 해볼 수 있는 또 다른 놀이는 떨어지는 나뭇잎처럼 하는 것입니다. 발을 축으로 회전하면서 그냥 체중을 뒤로 앞으로 실어주면 옆으로 미끄러지면서 놀라운 묘기를 부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명심할 점은 이것은 실제 옆으로 미끄러지기의 연습이 아니라 회전 감각을 향상시키는 간접적인 방법이란 것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많이 하진 마십시오. 몇 분 동안 옆으로 미끄러지기로 몸을 푼 다음 다시 스키 연습에 들어가겠습니다.